아이 모드. 이게 기존 아이들과 똑같아요. 개별 환경 설정에서 DSC 오프도 가능할걸요 아마. 스포트 플러스 주행 다이나믹 DSC 오프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다고 해서 런치 컨트롤 같은 건 당연히 안 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지금 한번 X3를 갖고 나가볼 건데요. 오늘 지금 딱 타자마자 지금 첫인상이거든요. 너무 궁금한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차량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 Y와 진짜 직격적으로 딱 부딪혀가지고 경쟁을 하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더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느낌을 한번 확인을 해보기 전에 주변을 살펴보니까 지금 20D 모델, 20i가 아니에요. 이제는 트림명이 바뀌어가지고 20 모델이라고 합니다. 20 모델.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M 스포트 패키지가 있고 M 스포트 패키지 프로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는 M 스포트 패키지 프로 모델이고요. 전부 다 지금 2000cc 디젤 아니면 2000cc 휘발유 모델입니다. 굉장히 공교롭게 X640i를 타고 왔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차이가 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딱 타고 나가고 있는데 깜짝 놀랐네. 얘가 지금 영하예요. 지금 영하 0.5도거든요 그런데 내연기관이 지금 다 끝판왕들입니다. 내연기관을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 이제는 내연기관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를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요거 좀 켜서 목적지를 왕산 마리나 가자. 마리나 검색 중입니다. 여러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엄청 빠르다. 뭐가 느낌이 T맵이 들어가 있구나. 어쩐지 뭔가 인테리어에서의 느낌이 되게 깔끔해지고 UI UX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뭐야 왜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지? 왜냐면 BMW가 원래 갖고 있었던 맵 디자인이 되게 구리인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겁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역시나 T맵이 바뀌었어. 이번부터 아이드라이브 ID 9번 9.0 버전이 들어가면서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만 게 40i 차량을 타고 나오면서 역시 내연기관은 6기통부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끼면서 제가 영종도까지 왔거든요. 근데 물론 세게 밟지는 않았지만 20 모델을 타는데도 얘가 지금 4기통 휘발유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부드럽고 정숙성이 되게 좋네요. 지금 아마 세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목소리를 되게 높여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되게 잘 들릴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게. 되게 좋다. 자, 어쨌거나 제가 오늘은 이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할 때 각을 잡고 리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나중에 이 차량을 좀 받아서 오랫동안 롱텀으로 타보고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차량의 첫인상 리뷰, 하지만 첫인상이지만 조금은 심화된 첫인상 리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외관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 헤드라이트나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 범퍼의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좀 뭔가 쪼개져 있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덩어리감이라든지 여백의 미가 좀 더 충실해진 그런 외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X3인데요. 처음 제가 X3를 딱 봤을 때 역시나 내가 항상 BMW가 좀 획기적으로 내외관 디자인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바뀔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야? 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역시나 계속 보다 보니까 뇌이징이 이미 되어버렸고, 뇌이징이 된 상태에서 이제 꽤나 시간이 지나서 빨리 타보고 싶다. iX3는 언제 나오냐? X3 내연기관이라도 빨리 타보자 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X3를 이제 타보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가 되게 현대적으로 바뀌었고요. 약간 미니의 컨트리맨 같은 느낌? 미니 컨트리맨이 이제 이거보다 약간 작아요. 실내 공간감도 좀 작고 디자인은 완전히 다르고 디자인 언어나 큐도 완전히 다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실내 외관이 예전 X3보다 훨씬 더 여백의 미를 강조하고 여유로워지고 좀 더 덩어리감도 커지고 모델링 자체가 뭔가 큼직큼직하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이 막 쪼개져 있고 테크니컬적으로 이래저래 손을 많이 본 그런 느낌보다는 일단 덩어리감을 중시했다. 전체적인 느낌을 크게 큼직하게
큼직하게 키웠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에어로다이나믹스도 좀 염두에 두고 만든 디자인 같기도 해요. 얘야 뭐 어차피 내연기관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었겠지만, BMW의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런 인익스테리어의 플랫폼을 그대로 쓰면서도 전기차도 만들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만들고 내연기관도 만드는 그런 방식을 지금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플랫폼 한 외관을 갖다가 모든 연료 기관을 다 같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신경을 썼을 겁니다. 에어로다이나믹스를 신경을 쓰려면 모델링 자체, 전체적인 외관의 부피 자체가 크든 적든 간에 그것이 공기를 잘 뚫고 나가게끔 형상화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데도 일조를 할 거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X3나 미니나 최근에 나오는 BMW 차량들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이제 ID9에 들어가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T맵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띄워놓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베디드로 T맵이 들어가 있는 것과 외부에서 T맵을 끌어다가 써야만 하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밖에 없고, 편의성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실내의 인테리어나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보여드릴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 요소라든지 UX, UI 디자인 같은 부분들이 인테리어 요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분명히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T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깔끔하기도 하고요. 자, 제가 제일 처음에 X3의 외관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너무 좀 밋밋한 거 아닌가? 그 또 디자인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좋아하지 않는 디자인으로서 좀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우려를 표명하기는 했어요. 근데 역시나 항상 디자인을 보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BMW 디자인은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뭐지? 왜 이런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한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계속 보다 보면은 참 디자인적으로는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차량을 딱 타보면은 느껴지는 그 첫인상과는 좀 다르게 디자인적으로 역시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 확실히 많이 있구만.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메쉬 소재,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뭐냐면 요즘은 그냥 실을 엮어서 이렇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어떤 플라스틱 혹은 폐, 그물망 이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성적인 부분이라고 하죠. 보통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내에서 지속 가능성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꼭 이렇게 재활용 소재를 쓴다거나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리사이클 해가지고 쓰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뽑아서 녹여가지고 실로 만든 다음에 이걸 메쉬처럼 엮어가지고 마치 천처럼 만드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폴스타4에도 이런 것들이 쓰이고요. 그리고 미니 컨트리맨이나 일반적인 미니에서도 쓰이고요. 지금 X3에서도 이게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질도 좋고 느낌도 좋은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뭐 폐 자재물을 리사이클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안 좋지 않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가 내구성도 일단 좋고요. 물에 젖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젖어버리는 그런 허접한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완성도도 좋은데 질감도 좋고, 이런 텍스처가 너무 거칠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플라스틱, 생짜 플라스틱 같은 그런 싸구려 소재 같은 그런 느낌도 나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급감과 이런 리사이클링적인 부분에서, 측면에서에 있어서의 여러 좋은 부분들을 확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유행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썼어요. 되게 넓은 부위에다가 썼거든요. 양옆에 문짝 트림, 앞쪽에 진짜 전면 그 대시보드 이쪽에다가 전부 다 이걸 붙여놔가지고, 야, 이건 뭐 엄청나요? 저는 나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얘는 뭐지? 이 옆에 희한하게 생긴 요런 게 생겼습니다. 저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색상이나 밝기? 그거구나. 이거 에어컨이네. 공조기를 세게 나오게 하면 얘를 세게 나오게 하고 적게 나오게 하고의 양을 디지털로 조절을 할 수 있게. 재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달리면서 이 문이 열릴까? 달리면서 문이 열리면 어떡해. 깜짝 놀랐네. 문도 열립니다. 그리고 Set 1, 2 메모리 버튼이 있고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제가 아까 여기 이런 부분이 리사이클 용도로 쓰이기는 하지만 완전 생짜 플라스틱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문짝이 열리는 도어 캐치 부분이라든지 방금 전에 세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문이 잠기고 열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히 이런 데는 괜찮은데, 이런 플라스틱 재질은 괜찮은데, 여기 플라스틱
여기는 조금 너무 생짜긴 하다. 실내외적인 고급감을 나타낼 때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넓은 부위에 썼다면은 물론 요것도 되게 좋거든요. 얘는 X6, X5급에도 쓰이는 굉장히 짱짱한 고급스러운 직물 소재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든 쓰여도 사실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요런 거를 조금 더 다른 색상으로 해가지고 위쪽도 적용을 시켰다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약간의 아쉬움?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보다 디자이너의 어떤 역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잘했겠지. 루프 글래스기는 한데요, 위쪽이 완전히 루프 글래스라서 아이오닉 5처럼 비전 루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지는 않고 대신에 선쉐이드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할 수는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놔서 생각보다 저는 괜찮네요. 저는 이런 게 더 좋아요. 오히려 문이 열리는 건 솔직히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리로 통짜로 되어 있어서 루프 글래스로 되어 있고 이 루프 글래스를 닫을 수 있는 선쉐이드만 있다면 사실 이런 방식이 전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기는 합니다.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쉐이드가 없어져 버리니까 제가 그래서 맨날 욕을 했던 거거든요. 대신에 저는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쉐이드를 외부 장착물을 통해서 외부 장착을 했죠. 애프터마켓으로 장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들지만 BMW는 그럴 필요 없죠. 이런 부분들 다 있고요. 그리고 불이 켜지는 부분들, 얘는 그건 없네요. iX X드라이브 50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글래스 루프 자체가 약간 이렇게 불투명해졌다가 투명해졌다가 하는 PLDC 필름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실내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디자인이 예전보다 이제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익숙해질 거라고 금방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완성도도 높고, 그리고 이런 시트 착좌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이기는 하지만, 일단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휠, 앞뒤의 휠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 앞쪽이 2.5, 뒤에가 2.85가 들어간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파워트레인에 비해서는 오버스펙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외관의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저 부분을 통일시켜야지 플랫폼적으로 여러 트림들, 여러 파워트레인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전략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M3 컴페티션, M4 컴페티션 이런 친구들을 타면서도 정속 주행을 하면은 얘네들이 거의 연비가 미친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연비가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고, 이런 연비가 나오려면 옛날 2.0 디젤 혹은 1.6 디젤 이런 친구들이어야 나오는 연비가 6기통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좋은 의미로 내연기관의 연비 자체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지금 3000cc가 아니잖아요. 3000cc도 그때 막 16.2km가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얘도 지금 리터당 16.8km가 나와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전체적인 주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연비에 대한 얘기를 통칭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할 테지만, 와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건 뭐 하이브리드 연비도 아니고. 그래서 연비가 참 좋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한번 달려보면서 외외관에 대한 리뷰는 살짝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행 성능이라든지 승차감에 대한 부분, 착좌감, 편의 장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00cc 4기통 휘발유 차량입니다. 당연히 GF 8단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 있고요. 파워 자체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낮은 녀석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X3가 30, 20, 그리고 50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50이 저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올 녀석이기는 하겠지만, 자, M50 차량을 운이 좋게 좀 한번 볼 수 있었는데요. 내외부가 좀 다르죠. 안쪽은 카멜로 되어 있고요. 400마력이 조금 큰 친구고, 여기 보면 패들 시프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헤드 센터 라인이랑 3색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얘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 터널이 이렇게 보여지죠. 에어 터널 보여지고, 내외관이 뭐가 좀 바뀐 게 있나 싶은데 똑같아요. 이게 이제 20 M 스포트 패키지, 얘가 M50인데 똑같은데, 여기가 BMW i5 M60 보면은 이 앞쪽에 그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디자인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멋있네요. 확실히 무조건 M50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20입니다. 190마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마력이 좀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한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어쨌거나 190마력이라고 해서 얘가 뭐 부족하냐?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파워는 전혀 문제 없고, 일상적인 주행 영역이라든지 혹은 가족 차량으로 타고 돌아다니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데, 얘가 190마력에 330Nm의 토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거 좀 불편하긴 하다. 조금 이따 실내 편의성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는 할 테지만, 햇빛이 이렇게 세게 내리쬐고 있는 구간에서 얘가 연장이 안 돼요. 익스텐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쪽 얼굴을 계속 빛으로 때리거든요. 근데 눈 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으씨, 이렇게 써야 되나? 모자를? 이렇게 쓰니까 훨씬 낫네. 이렇게 쓰면 좀 보기가 좀 안 좋으실 텐데. 아이씨, 그래 그냥 이렇게 하자. 네, 어쨌거나 차를 뭐 타고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파워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토크와 파워가 낮으면은 장점이 있죠. 분명히 연비가 좋고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펀 드라이빙을 즐기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4륜구동의 190마력이면은 이 정도 크기의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중론이고요. 사실 150마력 정도만 돼도, 토크만 괜찮다면 사실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얘를 갖다가 좀 빡세게 타고 돌아다니겠다, 파워를 좀 즐겨보겠다 라고 하시면 좀 애매할 때가 있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30이나 혹은 좀 파워를 조금 더 즐기시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50 트림을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0 같은 경우에는 250마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255마력인가 그렇고, 50 같은 경우에 이제 340마력 350마력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X3인 만큼, 예전에 이제 iX3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전기차로 나와가지고 후륜으로 나왔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X 드라이브가 될 거고 4륜 구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냥 여유롭고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도 좀 여유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그냥 일상적인 주행 영역과 출퇴근을 하시고 가족 주행을 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사실 이 친구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이제 관계자분한테 살짝 듣기는 했는데, M50짜리 걔는 398마력이네요. 그러니까 400마력에 가까운 녀석이다 보니까 당연히 나 같으면은 400마력짜리를 타겠지. 근데 그거는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해봤을 때는 괜찮다, 문제는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과연 이 차량을, 저같이 차를 좀 좋아하고 스포츠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즐거운 펀 드라이빙을 즐기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190마력짜리 X3 20은 그냥 너무나 베이직한 모델이라서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 영역과 조금이라도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한 30, 저는 M50, 일상적인 그냥 가족 차량 편안하게 그냥 타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좀 추천을 해줄 만하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연비 같은 부분을 신경을 쓴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20도 나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나는 20은 추천은 드리지 못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잠깐 내외관을 보고 인익스테리어 리뷰를 했으니까 동력 성능을 한번 볼까요? DSC 오픈은 안 할게요. 그냥 스포트로만 놔두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소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아까는 진짜 되게 조용했었는데 완전 달라지는 것처럼 소리가 완전 바뀌네요. 솔직히 190마력이 저한테는 너무 약한 힘이라서 사실 조금 이렇게 막 쥐어짜는 이런 느낌으로 달리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달려나갈 때 여유롭게 달려나가고, 좀 파워도 좀 세고, 파워가 센 와중에 이게 쥐어짜듯이 파워가 센 게 아니라 넉넉하고 여유롭게 8기통 정도로 타고 돌아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함과 여유로움을 좀 즐기는 이런 스타일인데, 이런 4기통 2000cc 엔진을 쥐어짜가면서 달리는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타고 돌아다녀 보면요, 나쁘지는 않네요. 승차감이 정말 단단하고요. 약간 그 느낌이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은 전혀 아니고 당연히 코일이고, 서스펜션의 느낌 자체도 세팅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조금만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승차감과 많은 분들께서 보편적으로 선호하시는 승차감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BMW의 이런 쫀득쫀득하고 단단한 승차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던 딱 요 정도 크기의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이런 친구들도 승차감이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단단하고 쫀득하고 차량의 어떤 평평한 이런 단단한 느낌으로서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는 이런 느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량을 좀 선호해서 그래서 좋아하는 건데, 이런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자, 달려보면 당연히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속감이 아주 시원하게 뻗어나간다라든지 힘이 넘쳐서 내가 위 차량을 갖고 스포츠 주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쉽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30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의 수준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한 255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이 차량 갖다가 좀 파워풀한 주행을 좀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M50 정도는 돼야 이 차량의 진 면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밟아도요 100km 이상의 속도로 넘어가기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유롭게 타고 돌아다니는 차량이라는 느낌인 거죠. 그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이런 차량의 목적성이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좀 파워가 좀 센 녀석을 좋아하고, 그리고 조금 더 파워풀한 주행을 즐길 수 있어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리 풀악셀을 때려도 시원시원하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차량의 목적성, 특히나 20, X3 20의 포트를 놔두기보다는 그냥 퍼스널 모드로 이렇게 편안하게 좀 달리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얘가 마이 모드에서 일반 퍼스널 모드를 했을 때도 댐퍼의 값을 바꿀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스포트도 액티브 댐핑 컨트롤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댐퍼가 그냥 하나의 댐퍼 세팅을 갖다가 모두 다 돌려 쓰는, 그러니까 X3 20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퍼스널에 놔두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얘도 아리아가 되나? 아리아? 얘는 T맨만 되지 뭐 누구 오토나 아리아를 불러가지고 음성 호출을 통해서 음성 인식으로 뭔가 차량을 움직이고 이런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볼보 쪽이 훨씬 더 낫고요. 폴스타나 볼보 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아까는 16.4km 정도의 엄청난 연비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세려 밟고 스포츠 주행을 살짝 해보면서 차량의 거동성을 느끼고 좀 이렇게 한계 주행까지 한번 몰아붙여 봤더니 리터당 10.4km 정도로 연비가 순식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km를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한 15km 정도는 연비 운행을 하고요. 그래서 16.4km를 만들어 놨는데 단순하게 5km 정도를 스포츠 주행을 하니까 연비가 10.5km, 10.4km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극단적으로 연비 운전과 편안한 운전에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빠른 GT카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3 20은 도심주행용, 도심주행인데 세게 밟고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할아버지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만족감을 줄 그럴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승차감 자체가 아주 정돈이 잘 되어 있고 단정해요. 이런 차량이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느낌의 승차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참 승차감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승차감 되게 좋아합니다. 단단하지만 우당퉁탕하지 않고요. 바닥에 노면에 정보는 꽤나 올려주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 정보가 과하지 않고 너무 내 몸을 피로하지 않게 만들면서도 이 차량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도로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노면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정말 딱 적당한 수준의 진짜 댐퍼나 서스펜션의 세팅은요 BMW가 잘하는 것 같기는 해. BMW 드라이빙 센터 가자. BMW 드라이빙 센터 검색 중입니다. 여러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 오늘 되게 재미있게 X3 행사가 있는데 오히려 고객분들한테 M50을 내어드리고 하실 분들한테는 트랙 주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인플루언서 분들한테는 이제 20 차량과 20D 차량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30은 들어오지 않은 게 좀 신기하기는 한데, 어쨌거나 30이 들어오거나 20D나 나중에 한번 전부 다 한번 싹 다 트림별로 타보면서 이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드려보기는 하겠지만, 일단 제가 20을 타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하게 가족 차량으로 도심 주행을 하기에는 적당한 수준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BMW의 감성을 느끼면서도 내연기관 끝판왕이잖아요. 내연기관 끝판왕을 느낄 수 있는, 거기다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편안하게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강의 아마 SUV가 아닐까. 가족 차량 여유롭게 타고 돌아다니기에 아주 좋은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ADAS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제 모드를 눌러보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가능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뭐 굳이 ADAS 기능이 있는데 ADAS 기능을 안 쓰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꼭 안쪽에 들어가 보면 주행 설정에 들어가서 운전자 어시스턴트, 여기서 주행에서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있어요. 차선 변경 어시스턴트 기능이 있거든요. 자, 한번 달려보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면 허벅지 신공이 가능하고요. 자, 깜빡이를 켜면 여기가 고속도로가 아니라서 차선 변경 어시스트가 안 되는구나.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이거 뭐 말해 뭐예요. BMW의 ADAS 기능은요, 현재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수준의 ADAS 중에서 가장 탑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기아 제네시스 굉장히 잘하고요. 테슬라는 뭐 탑티어 중에서도 그냥 원탑입니다. 근데 이제 BMW, 현대기아, 볼보, 폴스타 이런 여러 차량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BMW가 ADAS 수준이 그래도 좀 많이 높은 급.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 제네, 아우디, 폴스타, 볼보, 벤츠 뭐 다 평이한 수준인 것 같아요. 평이하다기보다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BMW가 좀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동 차선 변경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고 여유롭고 빨라요.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 조정, 안전거리 제어 기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차량이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앞차와의 간격 조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 편이기는 한데 굴곡 구간에서 알아서 내비게이션에 맞춰가지고 멈추고 좀 적은 속도로 이렇게 코너 구간을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직도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T맵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T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량의 내비게이션의 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DAS로 움직일 때 조금 더 운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X3를 받아가지고 좀 롱텀으로 리뷰를 할 수 있을 때 아빠 리뷰를 통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직진 안정성이라든지 ADAS를 통한 또 직진 안정성 이런 많은 부분들이 진짜 뭐 제가 봤을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실 때 ADAS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BMW 쪽을 선택을 하시면은 상당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허벅지 신공을 써가지고 많이 차량을 움직이는데 상당한 만족감을 줘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얘가 지금 텔레스코픽이 자동이 아닌데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나오는 양은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놓고 사이드 볼스터에다가 팔꿈치를 다 놓고도 얘가 잡히잖아요. 이 정도가 돼야 정말 괜찮은 운행을 할 수 있는 드라이빙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드라이빙 포지션이 안 나오는 차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BMW, 테슬라, 아우디의 차량들 이런 아이들이 정말 드라이빙 포지션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쉽게도 텔레스코픽은 자동이 아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주행 질감이나 이런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 엑셀러레이터의 반응성, 차량의 거동성, 롤이 SUV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롤이 제어가 잘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댐퍼의 세팅, 서스펜션이나 이런 셰시의 단단한 부분, 단순하게 단단하다라기보다 견고하다라는 느낌이 맞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구조적인 부분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력 같은 부분들은 이제는 뭐 내연기관이나 새로 나오는 차량들이나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기존부터 잘하던 BMW나 레거시 브랜드들이 이런 걸 참 잘하죠. 그래서 참 차량의 완성도 자체가 높고 견고하고 아주 안정적인 주행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참 만족스러운 차량이네요. 자,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견고하고 완성도가 높은, 만족도가 높은 차량을 되게 간만에 타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볍게 X3 20 X드라이브라고도 이제 배지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20i라고 써져 있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20i가 휘발유, 20D가 디젤 뭐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디젤은 뒤에 D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i는 이제 20이라는 마크밖에 붙지 않아요. X3도 정말 내외관이 많이 바뀌어 있고 이제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 셰시와 이 플랫폼을 그대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iX3도 나올 거고요. 전기 차량과 PHEV 차량들이 다들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M50이라는 배지를 따로 빼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X340E로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네이밍에서 그런 통일성을 주려고 아마 그런 식으로 띄워놓지 않았을까.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한번 또 나중에 맞춰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X3 나중에 고성능 버전
버전 전기 차량, PHEV 차량들, 그리고 역시나 똑같은 차량이지만 제가 롱텀으로 나중에 리뷰를 좀 해보면서 또 더 많은 내용들, 차량에 대해서 이 차량이 뭐 차박이 가능할 정도의 뒤쪽 시트를 폴딩을 했을 때 평탄화를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 차량을 가족 차량으로서 기본적으로 타고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상당한 만족감을 주는 차량인 거는 맞기 때문에 상당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가볍게 X3의 첫인상 리뷰인데 첫인상 리뷰 치고는 조금 딥하게 들어갔었죠. 나중에 롱텀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지니즘이었습니다.